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변호사들은 의뢰인한테 이제 사건을 수임받았을 때 항상 가압류 가처분을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아니고 가압류 가처분. 근데 뭐 민사 본안 사건 같은 거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몰라지만 뭐 행정 소송도 이제 집행정지죠. 그다음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가 이제 의뢰인이 누구한테 이제 뭔가를 받아내려면은 묶어놔야 되죠.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안 해놓으면은 뭐 소송에서 이겨봐야 휴지조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뭐 이혼 소송을 한다. 가압류 가처분 해놔야죠. 그걸 안 해놓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채무자 박모 씨의 파산관계인으로 선임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저당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기 전에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근저당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를 그냥 그걸 안 해놓고 하면 그 근저당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있고 지들끼리 또 뭐 말소할 수도 있고 말소하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해놓고 부인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처분금지가 이제 부인권 행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부인권 행사 전제가 되는지 알죠. 신청인 채무자 박모 씨의 파산관계인 변호사 홍현필, 피신청인은 4명입니다. 신지대는 그 당시에 만원, 송달료는 12만 7,600원. 이건 벌써 뭐 대전지방법원 목적물 소재지가 당진입니다. 충남. 당진은 서산 지원이 관할입니다. 채무자 박모 씨의 파산관계인 당사자 쓰고요. 피신청인은 4명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우선권을. 근저당권 합계액은 일종의 이게 이제 우선권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비본지행이라 그랬죠. 과태파산죄죠. 그죠? 그래서 651조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형사고소는 안 하죠. 저희가 민사적으로만 묶어 놓습니다. 근저당권 다 합치니까 2억 6천입니다. 피부정 권리 표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1조 이게 고의분입니다. 1호의 부인권 행사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해놓는 겁니다. 피부정 권리는 이렇게 391조 법조문은 아니면 이거 뭐 빼도 되는데 보통 포함시켜줍니다. 부인권 행사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민사에서는 뭡니까? 민법 406조에 기한 사행위 취소에 기한 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아니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 표시 별지 목록이고요.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 원인 파산자 박모 씨에 대한 파산 선고 및 파산관계인 선임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일 그렇죠?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 10년이 조금 안 됐네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1조에 의한 부인권 행사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피부정 권리. 파산 채무자와 아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파산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인 자신이 소유 토지인 충남 당진시 임야 984제곱미터, 임야 17,980 총 3필지에 대해서 채권자인 피신청인들에게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김모 씨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자 박모 씨 근저당권 설정일, 서울보증재단이 이때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정모 씨 7월 27일, 장모 씨 7월 27일. 금액은 4천 1억 2천. 채무 발생일은
그 전에 있는 거를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 전형적인 과태 파산죄, 비본지행입니다. 전형적인 비본지행이죠. 그렇죠? 과태 파산죄 651조 위반입니다. 채무가 그 전에 발생했는데 채권자들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자기 유일한 재산에 대해서 좀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원래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무가 없죠.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걸 비본지 행위라 그랬습니다. 비본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변제기가 아닌데도 빚을 갚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무가 없는데도 막 설정해 주거나, 그거를 비본지. 원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의무가 없는데 행위를 하는 거죠. 파산 채무자의 채무 초과 시기는 정확치는 않으나 채권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언제, 각 채권자별로 쭉 써주면 됩니다. 조사한 걸 토대로. 법률이 규정은 391조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유형으로서 제1호에 파산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채무자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해준 행위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서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391조 제1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서 부인권이 대상이 되고, 채무자회생법 651조에 의해서 과태파산죄도 해서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는 있지만 형사고소는 안 하죠, 저희가. 그래서 부인권 행사 해당 요당성은 쭉 들으십시오. 파산 채무자의 신청서의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파산 채무자가 운영하는 농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농장을 했습니다. 사채권자죠. 채무 발생 시기가 대개 2007년에서 2010년입니다. 한 2, 3년 후에 이 사람이 너무 고율의 사채를 쓰다가 이제 추심 압박을 받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피신청인들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었죠.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실무상 비본지 행위. 그럴 수밖에 없죠. 파는 것보다 이게 더, 팔기에는 뭡니까? 부동산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압류 위험성이 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근저당을 설정받는 게, 일단은 설정을 받아두죠. 물론 그게 나중에 취소될 가능성이, 사행위 내지 파산에서는 부인권으로 취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일단은 밑져야 본전이니까 나중에 취소당하더라도 취소할지 안 할지 모르고 파산 들어갈지 안 할지는 나중에 문제니까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급불능 시점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 설정 행위 당시에 지급불능 시점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또 사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재산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지급불능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채권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언제인지,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서 각 시기가 상이하고, 특히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채무가 이미 초과됐으면 100%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써주는 겁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그래서 부인권 행사의 방식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 부인 청구를 하는 거죠. 2013 하기 땡땡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인 청구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부인 청구를 제기해야지 법원에서는 본안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2013년 당시에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처분 가압류를 중앙법원에서 아마 신청 단독에 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받아주죠. 서울회생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서 안 써본 지도 벌써 몇 년 됐네요. 그렇죠? 원래 변호사, 송무 변호사가 늘 가장 중요한 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보다 더 중요하죠. 본안 소송은 나중에 차분하게, 그렇죠? 어떤 사건을 선임했을 때 먼저
소장을 구성을 하고 그 소장하고 가처분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를 거의 뭐 가압류 신청서를 소장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거를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로 전환시키죠. 그죠? 전환시켜서 이제 그 가압류와 가처분이 세밀한 부분에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증거도 첨부하죠. 갑질 1호증부터 여기서는 소갑포증이 되죠. 쭉 해서 내가 쓰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고 쓰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고 이걸 다 일일이 표시를 해주죠. 그게 이제 법률 서면의 원칙이죠. 판사가 그래 이러 있구나. 뭐 전자소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가압류 가처분을 잘 안 쓰게 되면 이제 송무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 저도 사실은 파산을 주로 파산 관제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송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2015년 이후로는 거의 다 대부분 화해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좀 유튜브 좀 하려고 부인 청구를 자료를 찾는 중에 이런 가처분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있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보면 벌써 8년 전이죠. 최근 건 없습니다. 최근에 거의 다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취하시켜서 도망을 가게 하든지, 그렇죠? 취하를 시키든지, 압박을 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제로 가압류. 근데 이 당시에는 저도 한참 의욕적으로 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가처분을 해놔야지 협상이 잘 됩니다. 뭔가 등기부에 흔적을 남겨야지 채무자나 그 가족들이 말을 듣지 그냥 순수하게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등기부에 가압류 가처분이 딱 들어가야지 이게 진짜 변호사가 행동을 개시했구나.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이제 직원한테 시키죠. 보조인한테. 지금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가압류 가처분도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시절입니다. 특히 2010년에서 한 2013년, 14년까지는 뭐 사건도 엄청 많았죠. 그렇죠? 법원에서 사건도 엄청 많고 1년에 한 400건, 500건씩 확정되는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1년에 뭐 진짜 한 500건 한 적도 있습니다. 500건. 지금은 한 1년에 한 260건? 그죠?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할 때죠. 2배 이상 할 때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건 했죠. 뭐 그렇다고 뭐 부실하게 처리된 건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 청구의 전제 조건은 뭐냐?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청구권에 의해서 뭐 재산에 대한 주로 이제 부동산이죠.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의 특성은 금전 청구권에 기하는 겁니다.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를 그 권리가 있을 때 이제 가압류하는 거를 가압류라고 하고,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을 딱 동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청구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든 청구권에 의해서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 자체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미 넘어간 거를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죠. 그래야지 채권자, 그 채무자, 파산 채무자의 목적물에 채권자들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 근저당을 본안 소송에서는 말소해야 되죠.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인데 대략적인 말 알아두고 가압류 가처분을 파산관제인이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죠? 지금도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수 있죠. 아무튼 가장 기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